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임세훈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린이날이 내일이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 2부니까 톤을 약간 어린이처럼 좀 해주세요. 잘 안 될 건데. 그러니까. 해봐요. 안녕하세요. 해봐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지 마. 변태하잖아. 절대 하지 마. 미안합니다. 너무 무리한 걸 시켰네. 왜 자꾸 뭘 시키려 들어요? 나 김기현 변호사 텐션 올라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 텐션 지나만 하면 올라가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검찰청 폐지 소식 들릴 때만큼의 펜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이 5월 4일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경기도에 국민의힘의 양향자 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양향자 전 의원이죠, 참. 예. 의원이 후보 확정이 되면서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야 대진표는 완성이 됐는데 지금 화면 보시다 보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세종, 경북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영남권, 호남권, 제주도까지 쭉 후보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다, 영남권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대진표를 보면서 좀 뭐 관전 포인트랄까요?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김종대 의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어느 당이 우세하냐 같은 질문보다는 경합지에서의 어떤 그 선거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민주당이 그 단체장을 탈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못 이룬 수건이거든요. 그때 여론조사에 앞서가던 부산시장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한창 앞서고 있는데 낙선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과연 그 역사를 좀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 부산시장이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그렇죠. 조금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 봤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단체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전체 선거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어떤 내란 종식과 내란 심판에 관한 어떤 선거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친윤을 지렛대로 해서 다시금 윤 어게인을 부활하려는 어떤 시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주시는, 이것도 또 내란 종식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어떤 살아있는 프레임이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정당별로 밀고 있는 컨셉들이 또 다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은 보니까 공소 취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대응,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이 조금 전에 했던 뭐 입장 발표라고 할까요? 하나의 메시지가 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 전체적인 일단 지방선거 구도 보면서 좀 관전 포인트, 우리 김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수도권은 서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남인데요.
근데 약간 뒤로 갈수록 결국 보수는 결집하게 될 걸로 보여요. 예. 원래 국민의힘은 진작에 지금 좀 원래 정신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었어야 맞아요. 작년쯤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쯤 되면은 국힘이 다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게 또 이상한 괴이한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서히 뭐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격을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근데 장 대표 때문에 국힘이 계속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소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을 수 있고 한데 어찌되었건 뒤로 갈수록 끝까지 긴장하고 사력을 다하는 절박한 그런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요걸 얼마나 민주당이 잘 해내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좀 좌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점령군 행세하지 마라. 세리머니 하듯이 선거운동 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얼마나 잘 자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걸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임세훈 부대변인은 또 하실 말씀이 있겠죠. 뭐 만약에 뭐 중도층이나 뭐 이 투표를 어디다 할지 모르는 분들 마음에 민주당이 오만하게 보였다면 저희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것인데요. 저희가 민주당 차원에서는 선거 시작 전, 그러니까 공천 시작 전부터 오만함을 가장 경계하고 말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는 잘 그동안 지켜와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의 태도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이 다 묻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제 우리 시민들과 만나자라고 하는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돈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 대진표를 딱 봤을 때 예. 생각나는 것이 구태와 혁신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기는 현역 불패예요. 국민의힘은. 예. 근데 국민의힘은 처음에 원래 이정현 1대 2대 공관위원장이 예. 시작이 뭐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현역들 다 물갈이 하겠다. 예. 참신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간다는 사람도 없고 온다는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고요. 저희는 현역이 죄다 떨어졌습니다. 광역단체장에. 예. 예. 현역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당의 어떠한 그 결선 투표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혁신이 어느 정도 통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특별하게 보는 것이 이번에 처음 통합특별시가 된 전남 광주 예. 이 통합특별시인데 저희 가만 보십시오. 소리 슬쩍 없이 이정현이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네. 예. 1대 2대 공관위원장이 후보가 사람이 됐어요.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오죽 사람이 없으면 공관위원장이 심판보다 갑자기 뛰어나서 선수로 가고.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오죽 사람이 없고 안 가려는 그 당을 국민들이 아무리 뭐 그렇다 한들 선택을 과연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구도가 희한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전체가 100이라고 치면 뭐 60대 40, 뭐 70대 30으로 우리가 이기려는 선거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90대 빵, 95대 빵, 심지어 100대 빵으로 지금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뉴노멀이 돼버린 거예요. 90대 빵 정도가 아니면 마치 진 것처럼. 예. 예, 그렇게 기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는 통상적이고 그냥 보통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훨씬 더 겸손해야 되고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95, 100 이 정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높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2018년을 생각해 보면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또 제주도 당시에 이제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그 세 개 곳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그렇죠. 이제 광역단체 단위로 보자면 네. 이기는 선거였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또 뚜껑이 열리고 후보들 대진이 정해지고 나니까 벌어졌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뭐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뉴스를 이렇게 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 강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후보들의 이제 구설, 설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경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보면 뉴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뉴스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어진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서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 앞에서의 컨설팅, 이른바 컨설팅 발언, 그리고 부산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그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뭐 이른바 오빠 발언 등등의 지금 일종의 구설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당 얘기부터 들을까요? 일단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을 상인을 무시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앞뒤 맥락을 보면은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대안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장사가 안 되는 뭐 이런 행정가적인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실수라고 보여지고, 예.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훈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걸 함께 고민해 보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겠다라는 그 말이 선거를 이제 큰 선거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명받을지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캠프 차원에서도 앞으로 시장이나 어딜 다닐 때 약간 경계해야 될 가이드 같은 것도 마련이 돼서 후보한테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체득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에서의 당 대표의 그 오빠 발언들 왜 그러셨대 진짜. 예, 왜 그러셨대로 왜 가름합니까? 그러셨대. 예. 근데 부적절하고 대표나 또 그 옆에 있었던 하정우 후보도 이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대표님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셨거든요. 선거 때 말 조심해라. 예. 근데 본인이 실수하셔가지고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어린 아이한테 그 뭐 오빠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어디서 오빠란 얘기 못 하겠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한테는 그냥 뭐 옛날 군인 할 때처럼 군인 아저씨 보통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그 학생 아버지보다 하정우 후보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막내 딸이 초3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40 중반인데 그래요. 하정우 수석이 50이 예.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이로 거의 50, 뭐 50. 77년생이니까 네, 예, 네, 만 네. 49세, 8세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딸뻘보다 어리겠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제가 정원호 캠프에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참 아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 캠프의 어떤 공식적인 말은 그런 아끼게 게 되지만 제 아니니까. 입장에서 뭐라도 한마디 들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다만 그냥 그런 거죠. 선거라는 것이 일단은 뭐 1위 후보로서는 설화 자체에 휘말리거나 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예. 면이 있죠. 그리고 선거는 큰 선거일수록 그 저는 약간 과거에 저 백화점이나 호텔 직원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갖고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냥 고객이 기분 나빴으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객은 유권자로 이제 치환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맞겠죠. 네. 우리 김정재 전 의원은 어떻게? 아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저 뭐냐 컨설팅 그 받으면은 뭐 장사가 잘 된다는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장사하는데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그 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상인이 해석했다면은 그거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말을 조금만 바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기 혼자 이 매장을 지켜나가기 어려우시면 서울시나 정부가 컨설팅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도움받을 뭐 노란 우산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잘 되는 집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집은 확실히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 새로운 중국 관광객에 맞는 콘텐츠 컨설팅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힘을 내보시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근데 이제 그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저기 뭐랄까 뭔가 마치 상인이 준비를 덜 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소통에 있어 가지고 말은 기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을 하시고 이런 것도 좀 선거운동 기간에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게 참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막 스킨십도 좋고 뭔가 다 이렇게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원호 후보는 문제 해결형으로 성동구에서 커온 사람이거든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면 정말 빡빡하게 일하는 거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적을 내갖고 선택을 받은 그런 후보이다 보니까 뭔가 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공감을 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걸 만들었어요라고 해서 이제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에 좀 골몰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남대문 시장 갔을 때도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 네, 여기에 좀 약간 과하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앞서 김규현 변호사가 언급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스스로 혹은 뭐 자이든 타이든 그 기준이 몹시 높아져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게 사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전파가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대구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김부겸 후보 그러니까 대구 지역 민주당 후보들하고 이제 필승 대회를 했었는데 대구 시민들 가슴에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맥락은 어떤 부분에서 찾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뭐 민주당 지지자나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대구는 뭐 그러면 그렇지 역시 대구는 뭐 답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구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김부겸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이번에 민주당 싫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보고 또 김부겸 후보 보고 이번 한번 찍어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잘못 생각했네. 얘네 민주당 또 역시 니들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살 떨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오의 언어는 조금 자제해 달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뭐 김부겸 후보에게 욕하는 시민분도 계세요. 우리 예. 선거 유세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도 막연하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의 한 분으로서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런 자세로 생각해 주셔야 또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아야 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번을 찍은 사람들을 부르는 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대구 시민들에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김부겸 후보의 말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그 그림자 지원 당이 보이는 것보다는 김부겸이 보이게끔 이 선거 유세나 운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은 앞서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남권에서의 민주당 선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 전인 지금과 선거 투표 당일날 뭐 표를 찍는 데까지 굉장히 변수라는 게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같은데 네. 가끔 궁금해서 가가지고 저도 그 박근혜 옛날 대통령이 다니던 경로로 쭉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구 경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여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예. 말하자면 서문시장은 전부 싹쓸이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거기 가보면 옛날에 서문시장 화재 사건이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정치인들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특히 국민의힘이 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또 뭐 어머니 저 왔어요 뭐 이러고 형님하고 하면은 네. 그 속쓰립니다. 그 상인들 입장에서도 또 왜 왔냐? 예. 이래가지고 거기는 의뢰껏 오니까 이제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그 정서고 그러는 과정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저기 이 시장의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그 해결 지향형의 어떤 방문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 그냥 적진이다, 험지다 이렇게 속 편하게 정리하는
이 프레임부터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준비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하다고 보니까 대구에서 일단 뛰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어떤 진정성 있게 해달라. 당에서 이런 어떤 부탁이고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선거에 앞서갈 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 대표하고 김종필 공화당 대표하고 그 연합을 하느라고 부산에는 아주 독약이 되는 프레임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지역 등권 논의. 그 순간 열세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어떤 담론이 따로 있고 대구 선거 논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저는 진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대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뭔가 증표를 내놔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적어도 대구 선거에서는 네. 저는 그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이 특히 유념해야 될 전략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준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건 부정하기 힘든 일이고 그 기준을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이고 또 유권자한테 다가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데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